잠깐만요. 고등학교 때 그 고등학교 때 다들 혹시 조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조합이란 말 저는 이제 확률과 통계인가요? 그거 들으면서 저도 고등학교 때 조합을 배웠던 기억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확률과 통계하면은 이제 안목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조합 들었을 때 이제 좀 그런 좀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순열은 뭐냐면은 순서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순서를 중요시해가지고 만약에 공이 1, 2, 3, 4, 5라는 순서 그러니까 번호가 적힌 공이 있다고 치면은 순열은 이제 무조건 1 하나 먼저 뽑고 3 그다음 뽑고 5를 그다음 뽑으면 1을 먼저 뽑고 2를 먼저 그다음에 뽑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를 뽑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렇게 이제 순서를 이제 중요시하는데 그냥 조합은 뭐냐면은 그냥 공색에 그냥 어? 그 뭐지? 그 번호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공색이 뽑아. 이게 바로 조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열 공식이 그러니까 이 전체 중에서 순서를 중요시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복 자체를 아예 허용하지가 않는 거죠. 중복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딱딱 엄격하게 하는 애이기 때문에 딱 엄격하게 딱 구분해가지고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하는데 이제 조합은 순서를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해서 안 돼. 중복을 허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중복 허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중복되는 거 제거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전체 그러니까 순열은 이제 아예 빽빽하잖아요. 엄격하고 막 빡빡한데 그중에서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그냥 허용해도 되는 거니까 이건 그냥 중복된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된 거 하면은 이제 순열보다는 이제 그 숫자는 작아지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조합은 이제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식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은 순열이고 얘는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3개 뽑았으니까 3개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식인데 이건 그냥 이거 그냥 쓴 거예요. 그냥 뭐냐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R 부분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R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체가 n이고 그다음에 n 빼기 1이 뭐냐면은 4죠. 그 n 빼기 2는 3이잖아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4개면은 이게 만약에 4개면은 그 곱하기 4 하면은 그냥 5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 공식이 되는 겁니다. 저기 그래서 네네 질문 있는데요. 그 네네 공식에 어, 그러니까 위에 거는 순열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네 밑에 R 팩토리얼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건지? 그러니까 R 팩토리얼은 이제 중복된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공이 총 5개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공 3개를 뽑고 싶다. 만약에 순열을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잖아요. 근데 이제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가지고 우리가 공 3개를 뽑았어요. 그 공 3개를 뽑았을 때 그 공 3개의 순서를 순열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중복된 공 3개 뽑았잖아요. 그 공 3개의 어떤 이제 그 순열이 있을 거잖아요. 가질 수 있을 거니까 그 경우의 수. 예를 들어서 1하고 공 3개를 뽑았을 때 그게 1하고 2하고 그러니까 3일 수도 있고 뭐 2하고 1하고 3일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해가지고 그 경우의 수 다 구하면 그게 총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요거 제가 잠깐만 설명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네, 전 좋아요, 그거는. 네, 아까 왜 조금만 밑으로 내려와 주시면, 잠시만요. 네, 어떻게 내려오는 거죠? 여기.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네. 잠시만요. 안 이거 내려가시나? 어.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저 이거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거 있는 그 부분 좀 보여주세요. 됐다. 이름은 이제 내려가. 네네네네네. 잠시만요. 여기서 아까 위에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이게 순열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네네. 예를 들어서
1, 2번, 3번의 공이 뽑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순열 입장에서는 1, 2, 3으로 뽑는 거하고 1, 3, 2라고 뽑는 거하고 2, 1, 3 제가 지금 펜이 아니라 저걸로 해가지고 글씨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3, 1, 2, 3, 2, 1 이렇게 순열 입장에서는 이 6가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에는 이게 다 따로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조합 입장에서는 이 6가지를 다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복됐다고 보는 거예요. 한 가지로 봐야 돼요. 그래서 밑에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죄송한데 아까 제가 못 들었는데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어떻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는 거에서 그 공이 1, 2, 3, 4, 5 이렇게 5개가 있었잖아요. 네. 5개 중에서 1, 2, 3이라는 공을 뽑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6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왼쪽 똑같은 1, 6가지 2, 때문에 3이어도 밑에 1, 3, 그러니까 네. 순열 입장에서는 이 6가지가 다 다르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6가지로 세워져야 되는데 순열 입장에서는 근데 조합의 입장에서는 그냥 1, 2, 3 공을 3개 뽑는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1, 2, 3으로 뽑든 1, 3, 2로 뽑든 다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왼쪽에 그 빨간 것 때문에 밑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네, 네. 이것만큼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세 자리, 그러니까 3은 세 자리에 껐고 2는 두 번째 자리, 1은 첫 번째 자리 이렇게 해서 중복을 빼고 중복돼도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복된 만큼이 다 한 가지로 취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눠서 하나가 되게끔 나눠주는 거예요. 조합 입장에서는 이게 다 한 가지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순열 입장에서는 이게 다 따로따로 세워져 있는 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에요. 순열 입장에서는 이게 다 다른 경우잖아요. 근데 조합에서는 1, 2, 3이라는 걸 뽑을 때 순서를 상관없이 뽑을 거기 때문에 왜 우리 지난 시간에 반장, 부반장 뽑는 거랑 대표 2명 뽑는 거랑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 A라는 애가 반장이 되고 B라는 애가 부반장이 되고 그 2가지가 바뀌면 서로 다른 경우로 세워지는 게 순열이잖아요. 근데 조합은 반대표 2명을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표를 뽑을 때는 AB로 뽑으나 BA로 뽑으라 다 한 가지로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밑에 분모에 있는 거는 그 공 1, 2, 3을 뽑았다고 쳤을 때 그거를 나열하는 거를 이제 없애려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를 없애버리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그걸 따지지 않으니까 조합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하나로 퉁치기 위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의 5 곱하기 4 곱하기 3에는 이거를 이렇게 허윤주 선생님이 늘어놓은 것을 이렇게 세놓은 거예요. 순열처럼. 6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순열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그 중복해서 센 거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열하는 세 가지를 나열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순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를 분모에다 넣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죠. 참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는데 만일 그러면 5개가 아니라 뭐 10개다. 그러면 밑에는 순열은 10팩토리얼이 될 거고 아래는 그러면 그럼 아래 만약에 3개를 뽑는 20개에서요, 20개 예. 중에서, 20개 중에서, 뭐, 7개를 뽑는 거라고 7개를 뽑는 조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예. 그러면 20부터 시작해서 20 곱하기 19 곱하기 18 곱하기 이렇게 해서 7개의 숫자가 나열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죠. 순열 입장에서는. 예. 예. 이게 참, 저걸로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3까지 곱하면 되잖아요. 이게 순열 입장에서 7개를 뽑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합 입장에서 뽑을 때는 7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7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1까지. 그 경우에도 지금 아까 요렇게 한 거를 7가지로 하는 거. 1부터 7까지를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7 팩토리얼인 거잖아요. 예. 그걸로 중복만큼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정효 선생님 아까 공식이라고 해서 그 N하고 R로 쓴 거 잠깐만 밑으로 내려서 보여주시면 요것도 되게 뭔가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뭐냐면 n부터 n 빼기 r 더하기 1까지 곱했잖아요. 이게 n부터 시작해서 r개만큼을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면서 r개만큼을 곱한 거예요. 아까 우리 20개 중에서 7개 뽑을 때 20, 19, 18, 17, 16, 15, 13까지 해서 7개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했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n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지고 r개를 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밑에는 있잖아요. R 제가 팩토리얼. 네. 이게 예전에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조금 했냐면 n-r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n 마이너스 괄호 열고 n-1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잘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n 쪽이 n-0, n-1, n-2 땡땡땡땡 하면은 이제 0부터 n-1까지 되니까 이게 알게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성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 n 빼기 r 더하기 1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되게 와닿지가 않는데 요렇게 쓰시면은 n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하나, 둘 해가지고 요거까지 하면 r개가 되는 거거든요. r개만큼을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한 게 분자가 되고 r개를 뽑았으니까 중복되는 거를 나눠주기 위해서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게 요 공식이 되는 거고요. 요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한 거는 지금 요 부분이 n 팩토리얼을 n 빼기 r 팩토리얼로 나눴잖아요. 그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 분자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밑에 있던 r 팩토리얼이 요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자면 요 분자 부분이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얘하고 이거하고 똑같고요. R 팩토리얼이 이렇게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R이 나오니까 잠깐 헷갈려서 그런데 지금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죠. 네, N개 중에서 R개만큼을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순서가 중요하게 해서 순열로 뽑은 거고 요번에는 순서 필요 없이 그냥 뽑기만 하는 거예요. 조합. 예,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숫자로 나왔을 때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바로 위에 5, 4, 3 곱하기 그 다음에 over 3, 2, 1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5가 n인데 n 빼기 r 플러스 1이면은 3 더하기 1이어서 그러니까 N이 5가 되고 위의 경우에는 지금 3이 되는데 빼기 3 더하기 1 하면은 3이 되는 거죠. 맞네요. 예, 5 네네. 빼기 저기 2니까 3이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몇 번 써보면 그냥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n을 갖다가 한 10으로 잡고 r을 3으로 잡고 공식 그대로 써보세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식을 숫자로 이해하려면 대입하면은 되게 쉬운데 이렇게 네. 문자로 N하고 R하고 막 섞여서 이걸로 공- 쓰면 공식을 조금 이게 뭔가 싶어요, 좀. 제 그 생각에는 채팅창 보시면은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뭐 말로 다 설명드리긴 한 내용이긴 한데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이제 저기 채팅창 한번 보시면 예, 예, 보고 있습니다. 예, n-0, n-1 땡땡땡 해가지고 n-r-1 하면 이게 알게잖아요. n-r 플러스 1 하는 거보다는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거죠.
분자에 곱하는 항이 알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네, 표시하면 맞습니다. 더 보기가 쉽게 깔끔하게 알게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 네, 네. 예. 그 직접 써보시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뭐 7개 중에 3개 뽑는다. 식으로 쭉 공식에 따라서 써보면은 그냥 바로 이해될 거예요. 근데 공식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물론 저도 화통 엄청 못해가지고 안목 엄청 많이 생각나게 하는데 그 사실 저는 이 공식보다는 이제 사고방식을 익히는 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공식에 너무 연연해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네네. 네, 맞아요. 예, 공식은 안 중요합니다. 이 직관이 더 중요한 거. 어, 그래서 이제 조합의 정의가 그냥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공식 나왔잖아요. 이렇게 공식을 그냥 그대로 써가지고 n하고 r이다. 이래가지고 얘를 이제 n 팩토리어 분의 n 빼기 r 팩토리어 r 팩토리어가 있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는 이제 NCR로 해가지고 표기를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근데 대다수는 근데 대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 n하고 r 해가지고 그 나무위키에서도 공식 그 뭐지 표기법 이렇게 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오른쪽에는 표기법 봐가지고. 죄송한데요. 여기 n 팩토리얼 over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아까 조합할 때 n 팩토리얼 over r 팩토리얼였던 것 같아.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은 어디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앞에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인가요? n-r 팩토리얼. R, N-R. r이에요? 네. 아, 왼쪽 거 정리하면 저렇게 되나요? 아하하. 네네, 아니, 그 약분해가지고, 네네. 거기에서 예. 미애 선생님 것처럼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n-r 팩토리얼을 곱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다가 n-r 팩토리얼을 분자 분모에다가 곱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분자가 그냥 n 팩토리얼 되는 거죠. 그죠? 잠깐만요. 여기다가 이렇게 N 왜 빼기 어디에다가요? 아, 거기에다가 여기요. 분자 분모에다가 여기에다가 똑같이 해주고 여기도 N 빼기 R 팩토리얼을 써주면 위에가 N 팩토리얼이 되고요. 여기 N 빼기 R 더하기 아, 1 그렇네요. 밑에는 예, N 예. 빼기 R이니까. 아, 근데 저 예.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전 질문하는 것 같아서 n-r 플러스 1에 곱하기 n-2r n-r의 팩토리얼 n-r N-R 더하기 1 바로 밑에가 N 빼기 R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 빼면은 N 빼기 R이 되니까 네. N 빼기 R 팩토리얼이라는 건 또 N 빼기 R부터 하나씩 줄여가지고 1까지 곱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 위에가 N 팩토리얼이 돼버려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지고 1까지 곱하는 거. 그걸로 만들어준 거고, 근데 위에만 곱하면 안 되니까 밑에도 같이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이렇게 남아주는 거예요. 이게 노테이션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것 같아요. 원래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원래 공식인데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다 똑같이 n-r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분자가 저렇게 심플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n 팩토리얼. 그런데 여기서 땡땡땡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얘는 약간 깔끔하게 팩토리얼로 양쪽 위아래가 다 좀 깔끔한 표기법이 되잖아요. 땡땡땡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좀 써놓은 것 같아요. 그것도 n-r까지 r을 곱하면 n 팩토리얼이 되나요? 이게 n-r이 그러면 1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n 팩토리얼 되는 건가요? 이렇게 곱한 거예요. n 빼기 r 팩토리얼을 곱한 거예요. 아, 팩토리얼을 곱했어요. 네, n 빼기 r만 곱한 게 아니라 n 빼기 r 팩토리얼. 그래서 분모에 n-r 팩토리얼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팩토리얼이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밑에 n 빼기 r부터 1까지 다 커버가 되니까. 아,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여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오른쪽에 공식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n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으로 잡고 r을 3으로 잡잖아요. 그럼 예. 분모는 1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분자는 뭐가 되냐면 7 곱하기 3이 됩니다. 왜냐면 n-r이니까 거기는 7이고. 네. 그러니까 공식을 그렇게 이제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15개, 15개에서 3개를 뽑는다고 생각하면 분자는 15 팩토리얼이 될 거고 분자는 하나는 12, 3 이렇게 되겠죠, 그냥. 더해서 15가 네.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실용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게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오른쪽으로 사용하면. 그 저번에 미분할 때 하나씩 더하고 뭐 하나씩 빼고 그거하고 비슷한 테크닉이네요. 그 증명할 때 기억나세요? 매스메티컬 인덕션 이야기 하신다. 뭐 하여튼 그 예, 제가 기억이 제대로 안 나서 예를 못 들겠어요.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 뭐 똑같은 거 곱해주고 뭐 빼주고 하나씩 더해주고 빼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중간에가 다 상쇄가 되고 양끝만 남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 공식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5개에서 3개 뽑는다 그 상황을 가정을 하고 써보고 그다음에 7개에서 4개를 뽑는다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자대로 써보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예, 이해가 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 그 공식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면 멘붕 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써보니까 아 이렇구나. 근데 공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10개 중에 제 말은 3개를 그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써보면 이해가 된다. 아, 예, 예, 안 예. 써보고 공식을 이해하려고 하면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이해가 오히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해는 돼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저보다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네요. 죄송해요. 그, 공부를 못해가지고. 예. 그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하는 발표가 너무 빈약해가지고 이게 조미연 선생님께서 도움 많이 되고 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제가 그 조합으로 문제를 보면서 그러니까 멘붕이 터진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특히 그 책이 영어잖아요. 영어를 해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해를 자체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 이미 문제를 이해 못 해가지고 넘어갔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 한 개의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 한 개도 그러니까 중간까지 좀 이해가 됐었는데 마지막 논리가 이해가 전혀 안 돼가지고 그걸 좀 고민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명 중에서 3명 뽑아가지고 위원회 만들자 하면은 그거의 경우의 수 구하는 건 그냥 공식 그냥 아까 우리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냥 해가지고 20에다 3 쓴 다음에 이렇게 쓰면은 답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1140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저기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이거. 제가 중간에 이제 결국엔 도저히 이해 못해가지고 이해를 못하겠다. 대놓고 그 뭐지 발표 자료를 쓴 거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자 5명이 있고 남자 7명을 된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자 2명과 남자 3명으로 이제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그룹은 총 몇 개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문제거든요. 일단 이해가 된 부분을 써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보냐면은 딱 그 정의 부분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결국엔 여자 2명과 남자 3명으로 이 그룹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여자 5명 중에서 여자 2명을 뽑아야 되겠죠? 그럼 공식 사용하면은 5하고 이가 이게 쓰면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근데 남자도 이제 일곱 명인데 3명을 뽑아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7 7하고 3은 그대로 쓰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만드는데 그러면은 여자 2명과 남자 3명으로 그룹 만들었으니까 아까 그 2개 있잖아요. 아까 나온 그 2개를 곱하면은 이게 그룹이 되겠죠. 총 350까지 겁니다. 여기까지가 좀 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책에서 끝이 아니래요. 근데 350까지가 아닌가. 그 뭐냐면은 그 책의 논리 쓰면은 이게 갑자기 남자가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렇게 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뭐지? 싸운대요 남자들끼리 싸운다 이런 이제 구글 번역기 돌린 겁니다.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그게 남자끼리 뭐 세 명끼리 뭐 붙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잠시만요. 지금 찾아보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남자 두 명이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또 잠시만요. 350이에요? 35예요? 350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 잠시만요. 글씨를 어떻게 쓰는 거지? 잠시만요. 혹시 문제가 혹시 공개되어 있는 건가요? 책에 근데 나오는 문제 문제가 같은데. 책에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네네. 두 명이서 서로 자기는 저 사람하고는 절대 위원회에 못 들어가겠다 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교재에 남자 7명 중에 2명이 18쪽에 나는 4B 이그젠플입니다. 18? 그 18쪽에 영어 4. 해석이 어렵더라고. 하여튼 영어 교재가 참 힘들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싸운대요. 그러니까 근데 왜 싸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350까지 아닌가? 그 왜 싸우는 거 같까지 그 심리적인 그걸 포함하면은 그게 수학 문제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싸, 그 2명을 같이 넣지 않는 경우의 수를 뽑으려는 거죠. 그 2명을 같이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봐라. 이렇게 그렇게 되는 문제 같아요. 아 그런 문제예요? 예, 예. 아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왜 싸우지? 그 책을 찾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일단 제가 글씨를 써놔야 것 같긴 한데 그 글씨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그래서 잠시만요. 아 이렇게 쓰는 건가? 그래서 이게 갑자기 막 이게 나오거든요. 그 2하고 2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5하고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5다. 그러니까 이게 5가지가 나오고 또 여기서 이제 뭐 삐 피딩 해가지고 이게 뭐 7 컴비네이션 3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그건데 여기 중에서 여기 중에서 여기 중에서 이제 35에다가 35에다가 이제 5를 빼가지고 그러니까 얘에서 얘 빼는 것 같아. 얘에서 얘 빼가지고 이게 뭐 30이 나오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지금 2하고 5, 1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어디 부분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 쓰신 거 2하고 5, 1. 아니, 아니, 아니. 저도 빨간색.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예. 예, 그건 저도 지금 몰라가지고 지금 일단 남자가 전체 몇 명이죠? 남자가 7명 중에서 3명 뽑는 거예요. 아, 저기 여자가 근데 여기서 여자가 네, 여자가 5명 중에서 2명 뽑는 건가요? 예, 여자가 5명 중에 2명 뽑는 거예요. 근데 이 전 부분 제가 좀 할까요? 그거 이걸 네네 부탁드립니다 진짜. 제가 그럼 화면 좀 공유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네네네네. 예, 그럼 제가 일단 공유 중지를 일단 누르겠습니다. 예, 예. 잠시만요. 예, 들어가. 그 답은 혹시 300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 요 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키보드를 치워가지고 요게 문제가 지금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되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답안지도 납득이 안 되는 약간 그런 케이스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솔직히 이거 딱 보시고 나시면은 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서 풀지 막
이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테크닉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제가 지금 위에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남학생 중에서 두 명은 서로 이제 함께 일하기가 싫은 거죠. 저희가 뽑는데 뭐 내가 이제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이 두 명은 같이 못 붙여놔요, 항상.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명의 여학생하고 세 명의 남학생 이제 학생회를 만드는데 이 두 명만은 같이 누군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문제에서는. 왜냐면 결국 조합 문제이기 때문에 저기 상관없거든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아무튼 이 두 명만 서로 같이 안 넣으면 됩니다. 아까랑 학생회 만드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똑같거든요. 이 저희가 그 두 명을 같이 안 넣는다고 했을 때는 그냥 두 명의 여학생하고 세 명의 남학생으로 만들어진 학생회를 이제 구성한다고 하면은 딱 350까지입니다. 요거까지는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볼 건데 여기서 트릭이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총 가능한 위원회 경우의 수 아까 350까지 나왔거든요. 저희가 그 중에서 남학생 두 명이 함께 있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막 보통 뭐 두 명 넣지 않으니까 이제 뭐 한 명 따로 정해주고 또 한 명 따로 사실 그렇게 해도 풀 수는 있는데 너무 연산 수가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테크닉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좀 이걸 어떻게 생각해내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생각해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익숙해지시면은 이제 대충 감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한번 풀어봐야겠다, 저렇게 한번 풀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감이 생기니까 처음 미적분 공부하셨을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인테그랄만 봐도 좀 떨었잖아요. 저도 그렇고. 처음 미적분 공부하면 이걸 어떻게 계산해내지, 막 어떤 공식을 써야 되지, 이렇게 고민했는데 나중에 막 미적분 배우다 보면은 이제 대충 눈치채잖아요. 막 코사인인지 사인 뭐 이런 거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게 감이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자꾸 이런 문제에 접하시다 보면 생깁니다. 테크닉 어떤 걸 써야겠다 이런 느낌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350 경우의 수에서 요 빨간색 글자 남학생 두 명이 함께 있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중요한데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건지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요 파트가. 그래서 저희가 7명 남학생 중에서 이미 그 두 명은 이미 뽑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미 두 명 뭐 A, B가 있는데 얘네 둘은 그냥 한 명 그냥 뽑아 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저희가 남학생 3명을 뽑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명은 뽑혔으니까 결국엔 한 명만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7명의 남학생 중에서 이미 이 두 명은 저희가 뽑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남은 경우는 5명, 7명 중에서 2명은 뽑았고 이 둘이 사이 안 좋은 이 친구들 2명 뽑았고 나머지는 그 5명 중에서 이제 한 명만 더 뽑으면 3명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명 중에서 한 명을 뽑을 경우의 수는 5 choose 1이죠. 그러니까 조합. 이거 5 choose 1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 choose 1이라고 읽고요. 그래서 5 choose 1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이제 보통 아까 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서부터는 이렇게 잘 안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냥. 그래서 5 choose 1이라고 이렇게 읽고 요게 이제 남학생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죠. 이미 이 두 명을 뽑았다고 제가 가정을 했을 때 여기. 그리고 요거는 그냥 여자의 경우의 수죠. 그냥 보통 뽑는 저희가 2명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5명 중에서 2명. 여자는 처음에 5명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저희가 2명만 뽑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학생, 이거는 이제 남학생인데 남학생의 경우는 이미 사이 안 좋은 A, B가 둘이 포함된 경우의 수라고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A, B 포함. 왜냐하면은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미 A, B는 저희가 2명을 함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A, B는 이미 뽑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7명 중에서 2명이 뽑혔으니까 5명이 남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3명을 뽑아야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남학생의 경우는 근데 이제 2명은 이미 뽑혔고 그러면 3 빼기 2에서 결국 한 명이 저희가 더 뽑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총 7명 중에서 2명 빠지고
3명 중에서도 2명 빠져야 되니까 5 choose 1이 되는 거야. 5 choose 1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거를 조합 공식을 쓰면은 50이 되고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350에서 50을 빼면 총 300개라는 경우 수가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네, 저 아이디어만 딱 떠올리면은 감명하게 해결되는데 저걸 생각하기가 네, 맞습니다. 예. 쉽지 않겠네요. 예. 선생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확률론은 사칙 연산이 전부거든요. 사실. 선생님 이거 배운 거 저희 보시면 알지만 뭐 적분 물론 나중에 이제 저희 적분 쓰긴 하는데 그것도 되게 직관적인 적분이거든요. 사실 그 원리만 이해하면은. 근데 보시면 알시겠지만 사칙 연산인 대신에 이제 항상 밸런스가 있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도 뭐 학문이든지 뭐가 쉬우면 항상 뭐가 더 어려워요. 항상은 쉬운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게. 근데 이거 같은 거 다 저희 지금 보시면 다 곱하기 더하기밖에 안 해요. 사실 빼기 이런 거밖에는 나누기랑 하측 연산이 전부예요. 계산 자체는. 근데 이 직관이 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조합론이 그래서 어려운 것도 그 이유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 이거 어떻게 떠올리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이런 유형 문제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2명이서 함께 일하기 싫다? 그러면은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되고 좀 꾀를 부려서 2명이 그럼 함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한 다음에 아 그럼 전체에서 그 경우의 수를 한번 빼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좀 예, 그런 뭐라 해야지 센스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문제 많이 이거 테크닉 테크닉 같은 게 있으면 좋습니다. 네. 막 어려웠던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을 알면은 쉬운데 이 방법을 모르기 전까지는 한없이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키보드 다시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마지막 문제인가요? 네. 아,